서울 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아주 소중한 귀중한 일자리 취업 정보를 주실 텐데요. 먼저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봐야죠. 예,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 구직 정보는요.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30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요. 계약직 형태로 7월 3일까지 이메일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안내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원을 한 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직 형태이고 7월 6일까지 접수기간 보시고요.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알려드릴 일자리는요.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사무국에서 사업팀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계약직입니다. 접수 마감은 7월 7일까지 지금 화면에 안내되고 있는 지금 이 이메일로 직접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영문 에디터를 모집을 합니다. 역시 계약직으로 한 명입니다. 접수 마감은 7월 8일이고요. 역시 지금 안내되고 있는 이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큐레이터, 문화재 보존원을 모집합니다. 계약직으로서 한 명이고요. 7월 8일까지 한성 백제박물관 총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 정보는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을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네요.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도 역시 우리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가장 많은 관심사를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네. 이 중에서도 특히 기초 직업 능력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으로 이 채용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상반기에 6월 달에 이미 좀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도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대기업의 공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지금 내가 준비할 시즌이구나 이런 걸 좀 아실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도입되면서 신입 채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예. 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방송에 처음에 좀 소개해드린 우리 공공일자리 정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있다가는 어떤 직업기초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안내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이 직업기초 능력 어떤 것이 있는가 총 10개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례와 함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앞으로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은 아니고 주로 공공기관에서 적용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예. 올해부터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처음 적용하고요. 예. 지금 공공기관과 함께 일반 기업들도 앞으로 곧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공공기관이 도입을 해서 이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 이 기업들도 도입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아직 제도가 도입 초기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NCS에서 S, 그러니까 이 S라는 부분이 바로 이 스탠다드의 약자거든요. 네, 이게 표준이죠. 어떤 표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경력직 채용까지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아직은 신입만 적용을 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이 경력직까지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입사원 대졸 수준의 채용 이 부분에서만 지금 이 신입사원 현재 채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일자리 부분과 함께 우리 일반 기업들까지도 충분히 확대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낯섭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걸 보고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능력을 구별해서 맞습니다. 자기의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뽑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예. 10개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그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요. 네. 이 10가지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이 사전에 좀 정의를 해둔 것이고요. 이거를 좀 큰 범위에서 총 10가지로 이미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해서 10가지 영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과연 이 10가지를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느냐, 네. 전부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그 문제를 아마 좀 의문을 좀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좀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사실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모두 네. 갖추고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어떤 채용 공고 모집을 딱 보시면은요, 우리는 이런 직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채용 공고에 사전에 공고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분들이 이 공고를 보시고 아 내가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갖추고 있는가 한번 본인을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거든요. 앞으로는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가지 중에 모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채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이런 직업 기초 능력 중에 내가 맞는 게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지원을 네.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마다 사실 이 요구하는 능력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예를 좀 하나 좀 드려보자면요. 10가지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이 다산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급하실 때 많이 전화를 하시는데요. 120 다산 콜센터. 네, 여기를 좀 보면 여기서 만약에 전화 안내, 응대를 받는 사람을 뽑는다, 이 직원을 뽑는다 이렇게 해두면은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렇겠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의 안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요 뭐 경청 능력,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문서 이해 능력, 그리고 이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기초 외국어 영역 이렇게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 사실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초 외국어 영역 이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 보시면은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는 네. 지원자를 뽑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2가지 능력을 자기소개서, 면접 등에서 가지고 있는가 네. 이런 걸 좀 검증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이 10개 영역이나 된다니까 10개를 내가 다 잘해야 된단 말이냐, 슈퍼맨이냐, 요즘 뭐 네. 무슨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 중에서 업무에 필요한 영역 몇 가지가 맞습니다. 선정이 되는 거죠. 본인이 정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정하는 건 아니고 네. 이미 그 기관에서 채용하는 곳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지원해라. 예,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예, 그 안에 맞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지원을 뭐 소개서를 쓰든지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예, 또 반대로 자, 예. 이제 뭐 본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 10가지 영역에서 이제 앞서 다산 콜센터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다른 영역들도 좀 소개를 그럼 해주세요. 예, 좀 네. 계속 좀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조금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 다산 콜센터의 예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의사소통 능력은 저희가 하나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 대인관계 영역에서도 몇 가지 조금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업기초 능력에서 대인관계 능력 영역에 보시면요, 이 하위 능력에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그리고 고객 서비스 능력 이렇게 5가지가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객과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과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또 이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갈등 관리 능력과 고객 서비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잘 보시면은 이 직무별로 회사에서 이미 정하고요. 이런 직무에 맞춘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게 바로 수행 준거라는 겁니다. 이 수행 준거가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정의를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직무에서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있고 우리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선발 과정이 바뀌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좀 조심할 부분이요. 아직은
신입에만 지금 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근데 이 분명히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요, 지금 중장년 분들 취업 교육을 할 때 NCS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러한 능력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취업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요, 아 이게 구분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취업할 때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알아서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그 제도가 정착되면 분명히 중장년 취업까지 확대가 돼서 경력직 채용까지도 충분히 NCS로 채용이 진행된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을 접점에서 대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산 콜센터를 예를 든다면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이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영역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0가지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한 2가지는 좀 소개를 드린 것 네. 같고요. 그중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사실 이런 숫자나 도표 같은 거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엑셀 작업을 할 때 숫자를 집어넣고 표를 만들고 네. 이런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좀 필요로 한 게 수리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좀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안에 뭐 기초 연산 능력, 그리고 기초 통계 능력, 그리고 도표 분석 능력, 네. 그리고 도표 작성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은 수리 능력에 들어간다. 수련 능력이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좀 짚어볼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네. 사실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뭐 비판적 사고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논리적 사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요. 또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사실 그 상위 직급의 업무가 주어졌을 때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평소에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느냐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자기 인식 능력,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경력 개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서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영역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영역 가운데 5개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말로만 들으니까 사실 잘 뭐 구체적으로는 막 딱 씹히지는 않는 네. 것도 있는데요. 그 안에 또 굉장히 세부적인 영역들이 있을 맞습니다. 거고요.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5개 영역을 언급해 주셨고 나머지 5개 영역은요? 예, 나머지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체크해 본 것 중에 일을 하면서 잘 보시면은요, 아, 이게 전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자원도 있고, 분명히 돈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원 관리 능력을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경영 사무나 관리 직군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어떤 시간이나 예산 그리고 물적, 인적 자원 이렇게 4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요 기술 능력입니다.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럼요. 있겠죠. 예, 네. 또 그래서 어떤 기술을 또 실제로 기술 이해하고 기능. 있는가, 네. 또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기술 능력에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 이해 능력도 상당히 필요한데요. 회사에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네. 분명히 일을 하고 그 내가 이 안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일을 하면서 어디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보통은 그런 거 얘기하면 회사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이런 것 예. 따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는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 정치적인 거는 아니고요. 예. 예, 회사 안에서 내가 우리 조직이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업무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보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좀 재밌는 게 국제 감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회사들이 대부분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는 데서 우리나라는 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사람과 만났을 때 또는 외국 바이어와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도 이 조직 이해 능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컴퓨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정보 능력에서 예,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윤리적이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네. 또 회사에서 어떤 존폐 위기도 갈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 공공기관은 윤리 그럼요. 직업 윤리가 예. 더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 게 특히 공공기관 가장 중요한 네. 거죠. 그래서 직업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윤리 얼만큼 자기가 자발적으로 성실한 근면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하고 또 공동체 윤리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서 또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가지고 5가지를 또 영역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합치면 총 10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전부 직업 기초 능력 업무를 할 때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개 기초 능력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세부 단위로서의 또 항목들이 또 있습니까? 예,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어떤 그 직업 윤리 안에서 네. 근로 윤리라던가 아까 조직이해 능력에서 이 국제 감각이라던가 네. 또는 뭐 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경청 이런 것들이 전부 하위 단위입니다. 몇 개나 됩니까? 이게 그러면? 총 저희가 세보면은요, 34개입니다. 예, 3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 안에 34개의 그 단위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34개 중에서도 아까 제가 다산 콜센터 예를 들었을 때 뭐 5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 필요는 없고요. 그 하위 단위 능력 중에서 회사에서 사전에 정의를 해둡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달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사전에 구직자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쓸 것인가 또는 또 면접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서 네.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요. 걸 증빙할 건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궁금한 것입니다. 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이런 능력을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짧게만 얘기해 예, 주세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네. 필기 시험이나 뭐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거를 평가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다양한 채용의 도구를 활용합니다. 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이력서를 지원하는 그 입사 지원서부터 또 필기 시험,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에까지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네. 쭉 펼쳐놓고요.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필기에서 물어봤으니까 어떤 건 면접에서 물어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채용 과정에서 모두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채용하는데 내가 또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